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FCC 화웨이 ZTE 새 조치 언급, EU 반덤핑으로 중국 폭격,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규제에 구멍을 언급한 미국 FCC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브래던 카 의원은 중국의 화웨이와 ZTE 장비가 미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촉구를 했습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FCC 브래던 카 집행위원은 확연히 보이는 구멍을 닫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방정부의 자금이 관여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통신 네트워크에 중국 장비들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대로 행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자금이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통신 장비를 구축하는 곳에서는 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막지 못하는 이러한 허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FCC는 지난해 미국 통신사가 83억 달러, 약 9조 3,997억 원 규모의 정부 기금을 이용해서 구매할 경우 화웨이나 ZTE가 생산한 장비를 제거하고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을 했죠.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민간 자금, 자기들의 자금이에요. 민간 자금을 이용해서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정부 기금을 만약 이용을 하게 된다면 아예 모든 걸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돈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공화당 소속의 카 집행위원은 또 FCC가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문제 등 중국의 소수민족 종교 학대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까지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신장에서 기기나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력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부담을 지워야 한다. 말하자면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기나 어떤 부품도 미국에서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시카 로젠워셔 FCC 위원장 권한 대행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네트워크 장치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장비 승인 과정을 개혁할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FCC는 이미 카 의원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달 초 FCC는 미국 통신망 보호를 목표로 제정된 2019년도의 법에 따라서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의 주체로 지정을 했죠. 그 대표적인 회사 화웨이,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저장 다호와 테크놀로지. 여기서 화웨이와 ZTE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그리고 하이크비전 아시죠? 하이크비전, 네. 이게 CCTV 업체입니다. 예, 이런 업체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태능이라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었던 이러한 업체들까지 이러한 것들을 기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전혀 안 된다. 특히 백도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FCC는 지난해 12월에 ZT 또는 화웨이 장비를 보유한 통신사에 해당 장비를 분리하여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규칙까지 확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웨이 장비를 그리고 ZTE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다 뜯어내라. 다 뜯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해서 19억 달러의 대체 자금 지원까지 승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EU가 반덤핑으로 중국을 압박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에 줄타기를 했던 EU가 드디어 미국 쪽으로 붙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쪽으로 붙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죠. 이 압박의 가장 큰 내용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EU 유럽위원회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압출 성형제에 대해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출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다고 죄화망 등이 3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EU 유럽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성형제인 봉과 관 제품의 21.1%에서 31.2%까지 부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관세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부가 관세니까. 유럽위원회는 작년 2월 달에 유럽 알루미늄 협회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성형제의 물량과 가격이 현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신고를 받고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끌은 내용입니다. 1년 동안 끌고 중국과의 관계를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끌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칼을 내밀 거죠. 중국과의 관계를 손절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덤핑 조사 기간 해당 중국산 알루미늄 성형제에 대해서는 20.4에서 48%의 잠정 관세를 징수를 해놓은 상황이죠. 이번에 유럽위원회는 광둥의 하오메이 등 2개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21.2%, 광둥 징메이와 광둥 아오메이에는 25%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여타 중국 업체에는 22.1%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이것을 또 보면 어떤 거냐. 중국에서 오는 알루미늄, 광과 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덤핑 관세를 추가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중국 금속협회는 유럽위원회 결정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고 반덤핑 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를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 반덤핑 관세가 단지 EU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EU만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했죠. 이미 중국산 압출 성형제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에서 반덤핑 관세를 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압출 성형제는 EU 안에서 수송기기, 건축재, 전자기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루미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반덤핑 조사는 7개 생산업체로 이루어진 유럽 알루미늄 협회에서 청구한 것을 수리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유럽 알루미늄 협회는 중국산에 대한 조사를 환영하면서 조속히 반덤핑 관세를 도입해서 시장 교란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이죠. 중국산 압출 성형제의 대량 수입으로 그간 EU 업체는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고 많은 고용을 상실했다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유럽 알루미늄 협회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봤잖아요. FCC에서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알루미늄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유럽이 지금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서 지금 중국을 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백신 외교를 통해서 중동 지역과 지금 동유럽 지역을 지금 아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생각인데 지금 동유럽 그리고 중동 이 지역을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이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중국 세력과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이 그리고 호주, 인도, 베트남 지금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아우르려고 하는 미국 세력 간의 지금 패권 다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